자, 이제 25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신청 정보 나옵니다. 등기 신청 정보. 자, 등기 신청 정보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하느냐? 이 등기 신청 정보를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부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에는 세 가지가 있죠. 등기 기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그 다음에 을구. 우리가 그 등기법 기본 과정에서 표지부, 갑구, 을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를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한 거의 80%는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 자체가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 신청주이기 때문에, 서면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당시에 신청 정보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술로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청 정보를 작성할 때 원칙은,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무엇하는 것이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건 1신청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칙을 썼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 정보를 일괄적으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이 됐었고요. 실제 기출이 됐었다 이겁니다.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1번에 기억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원인이라든지 등기 목적, 그 다음에 관할이 무엇한 경우에,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가 일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각하할 때, 치하할 때 나오는데,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치하를 할 때는요, 치하할 때는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의 치하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험에 일부 치하 안 된다라고 한번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관할이 동일할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더 알아보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더 알아보기에 한 4가지 정도 나오고 5가지 정도 나오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동담보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에 대한 등기, 이것보다는 4번에 보시면은요, 2번에 보시면은 3번 볼게요. 동일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렇게 되는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한다라든지, 그다음에 3번에 저당권을 말소한다라든지, 하나의 부동산의 공유자 갑과 을의 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병에게 이전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참고적으로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자, 보면 이제 보통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신청서상에서는 간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간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신청인이 다수일 때는 몇 명만 하면 돼요? 다수일 때는 1인이 간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간인을 해라. 여러 명일 때는 몇 명만? 1인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간인이 누락이 되면은요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만 신청서에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무엇한다? 각 장마다 이 두 장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서명할 여기다 이렇게 서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간인을 무엇을 한다? 간인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청서를 정정할 때는요. 다수일 때는 이때는 전원이 다 해야 돼요. 정정은 어떻게? 전원이. 줄여서 간인은 한 명만 하면 되고요. 정정은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쓰다 보면 문자가 있겠죠. 5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요거. 두 번째, 니은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신청 정보에서 문자를 정정한다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해에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무엇을 한다?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날인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날인하고 서명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밑줄을 그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를 남겨둬야 한다. 전부 다 등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줄여서 간단하게 보시면 간인은 한 명만, 정정은 전원이,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자획을 분명히 하고 삭제를 했다. 그러면 그 외부에다가, 그죠? 난 외에다가 적어야 된다 이거죠. 글자 수를 난에 적어야 된다. 그리고 날인 또는 무엇을 하냐면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부분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신청 정보 시작할 때 등기 기록을 잘 보라 그랬어요. 그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이 세 개를 무엇하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적 기록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적 기록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신청 정보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기록하냐면요. 한 세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뭐를 기록하냐면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할 사항을 기록합니다. 등기할 사항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이거 외에도 관할 등기소. 이거 외에도 관할 등기소의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하는데 관할 등기소 표시를 해주고 등기필 정보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신청하는 날짜, 신청 연월일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기타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다 써줘야 되고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등의 납부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의 표시죠. 그럼 이거 이해하시려면 어디로 봐야 돼요? 표제부를 보시면 돼요. 표제부. 여기서 부동산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여기서 나눠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물, 토지, 하나는 건물, 또 하나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눕니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다시 이거 몇 개로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눕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필요기조상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것. 토지 표시는 뭘까요? 책에 써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쓰는 거고요.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안 들어가지고 지목이면 지목이 들어가지 않고 무엇이 들어갈까요?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요. 건물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무엇을 의미한다? 건물의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의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번호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지부의 기록사항이고요. 얘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부의 기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는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만 내려오면 됩니다. 건물의 명칭만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건물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면서 플러스 뭐만 써주면 돼요? 건물의 명칭만 써주면 됩니다. 그 전유 부분의 표시는 한동 건물에 표시해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뭐 빼고 내려와요? 소재와 지번은 빼고 넘어와야 되겠죠. 즉 건물의 구조라든지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번호 들어오는 건물의 명칭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건물의 어떠한 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번호. 왜 이 번호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와야 돼요? 제1동 제 몇 톤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핵심은 요겁니다. 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시에서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등기 기록 설명할 때 먼저 건물 등기 기록 그렸고 표지부 그릴 때 건물 등기 기록 표지부 그리고 토지 등기 기록 표지부 그린 다음에 합쳤을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지부 또 만들었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건물 쪽에서는 또 하나 체크할 것이 이러한 건물이 존재하는데 옆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부속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 건물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대지권이 존재할 수 있죠.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죠.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표지부를 이해하시면 이거 그냥 복습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표지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제 넘기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인 하기 전에 여기도 볼까요? 요 신청인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를 쓰면 돼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무엇을 쓰면 돼요? 주민번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명하고 주소만 쓰는 겁니다. 뭐는 쓰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쓰지 않습니다. 또 바로 전 시간에 뭐 했어요? 대위 신청했었죠.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대위자의 뭐를 쓰는 거예요? 대위자에 대해서는 성명하고 무엇만? 성명하고 주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피대위자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비법인 사단 재단. 자,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요?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단, 재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단, 재단의 명칭하고 소재지하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써줘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공유일 수도 있잖아요. 공유일 때는 신청 정보에 당연히 뭐를 써야 된다? 지분을 꼭 써줘야 돼요. 공유일 때는 뭐를 쓴다? 권리자가 2명 이상이랑 공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유일 때는 뭐를 기록하고 그 지분을 기록하고, 합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시면 돼요. 합의의 뜻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공유일 때는 뭐를? 지분을. 합의일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공유이거나 합의일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봅니다. C. 신청 정보에는 신청인이 기명달인 또는 무엇을 한다? 서명을 해야 된다. 보시고요. 네, 뒤에 대리인 나오죠? 대리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만을 쓴다. 주민번호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일 경우에는 뭐라고 써있나? 대위 신청에는 대위자와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쓴다고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뭐를 써줘야 돼요? 신청 정보에는 그 대위 원인을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시면 반드시 기록해야 될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할 사항과 신청인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잘 이해하시고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쪽에서는 복습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디귿을 봅니다. 이 등기할 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등기 목적, 등기 목적하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할 사항 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기 목적은 뭐 쓰면 돼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거 쓰시면 돼요. 문제는 이 부분이죠.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뭐를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쓰시면 돼요. 교재에는 안 써 있는데 옆에다가 그거를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관할 등기소, 등기필 정보, 신청 연월일 이러한 것들이 신청 정보에 기록할 사항 중에 반드시 무엇 해야 될 것?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 누락이 되면 회원가입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누락이 되면 당연히 등기관은 이걸 무엇을 한다?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29조 등기법 제 29조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즉 5호에 의해서 각하된다는 소리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임의적 사항도 있거든요. 근데 임의적 사항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하면 무엇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 사항 중에 임의적 기록 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에 무엇이 있다? 지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상권은 무상으로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지료를 무상으로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할 때 지료를 줄 것을 약정하지 않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료가 없으면 안 써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상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의 어떠한 그 계약서에,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다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지료를 줄 것을 무엇하면, 지료를 줄 것을 약정하게 되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사항을 신청 정보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존속기간 안 써도 돼요. 약정이 있다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했다면 신청 정보에도 이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각하.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주로 어떤 것 쪽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권리질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환매 등기, 이러한 등기를 할 때 신청서상에 반드시 기록할 것과 임의적 기록사항들 구분하는 것이, 이거 뒤쪽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이거 체크하시고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즉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누락되면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임의적인 내용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청 정보에 써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역시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 사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보시라 이겁니다. 259페이지를 보시면은 임의적 기록사항의 종류가 나오죠. 임의적 기록사항의 종류에 보면 환매 기간, 약정, 공유물 분할 특약, 존속 기간, 지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3번이 틀렸죠. 왜 3번이 틀렸냐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또는 및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오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고요. 자, 5번은 요거예요. 여기 지금 쓰진 않았는데 일괄 신청할 때 등기 원인 및 목적이라든지 관할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5번처럼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가 첫 번째 나와 있었죠. 그런 경우에도 무엇이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정보는 이쪽 부분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간이는 다수일 때는 몇 명만? 1인만. 정정은 전원이. 그다음에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정정을 했다. 그러면 삭제를 했다. 그러면 난에다가 글자 수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서 신청 정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서는 원인증 32회 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검인계약서가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과거에는 이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 원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어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옛날에는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를 신청할 때 그와 관련되어 있으면은 전부 다 원인 서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원인 서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검인계약서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첨부 정보입니다. 원인 정보부터 해서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쪽에서도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